안녕하세요. 꿈꾸는 날개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R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석 모형 구축 방법 중 회귀 모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석 모형 중 회귀 모형을 소개하고 실습한 후에 확인,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귀 모형은 선형 회귀 모형과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있습니다. 종속 변수가 수치형인지 범주형인지에 따라 선형 회귀와 로지스틱 회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선형 회귀 모형은 종속 변수가 수치형일 때 이 값을 예측하기 위해 독립 변수들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며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속 변수가 범주형일 때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회귀 모형이 얼마나 훌륭한지 예측값을 반환하는 함수로 predict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지난 6강에서 학습한 분석 모형 평가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아래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모형 중 회귀 모형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데이터는 ML벤치라는 패키지에서 가지고 올 건데요. 먼저 ML벤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ML벤치라고 쓰면 되고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해서 활성화 시켜주고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올 건데 트리라는 것을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이 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고 쓰면 우리 앞에 6줄만 볼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girth, height, volum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스트럭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도를 보니까 지금 31개의 관측값이 있고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3개의 변수가 있네요. 그리고 혹시 결측값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 trees. 결측값은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트레이스를 계속 쓰지 않고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gf라는 값으로 받아와서 입력을 좀 더 쉽게 해보겠습니다. 자, 분석 모형을 만들 건데요. 분석 모형을 만들기 전에 훈련을 시킬 데이터들과 그 다음에 테스트할 데이터를 따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샘플이라는 우리 표본 추출 함수를 배웠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한쪽은 훈련시킬 데이터, 한쪽은 테스트할 데이터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idx라고 쓰고요. 여기에다가 샘플 값들을 받아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무작위로 가져올 거니까 숫자로 가지고 올 거예요. 숫자 데이터 1번부터 nrow라고 치면 몇 개의 줄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df의 개수만큼 지금 여기에서는 31개의 관측값이 있었으니까 31개까지 있겠죠. 그 다음에 샘플을 뽑을 때 우리 표본의 크기도 골랐었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는 어떻게 쓸 거냐면 nrow에다가 df 쓰고 여기에서 한 80%만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값으로 여기에 우리 false라고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죠? 비보건 추출한다. 근데 이 비보건 추출한다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누르고요. 여기에서 훈련시킬 데이터를 train이라고 한번 데이터 이름으로 받아볼게요. 그리고 df라고 쓰고 여기에는 idx, 콤마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행에서만 몇 번째 줄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면 되니까요. 여기서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테스트할 데이터를 따로 모아야겠죠? 그래서 테스트라고 데이터 값을 받아오고 이번에는 idx에서 지금 뽑은 샘플들을 빼고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빼기 쓰고 idx라고 씁니다. 콤마 찍고 행에다가만 쓰면 되니까 컨트롤 엔터 다시 눌러서 받아올게요. 자, 이번에는 진짜로 이제 회귀 모형을 만들 건데 MD라고 쓸 거예요. 모델의 줄임말입니다. MD.
그리고 회귀 모형을 먼저 할 건데 선형 회귀 모형부터 할 거라서 LM이라고 쓸 거예요. 리니어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모델 LM 쓰고 괄호 치고 첫 번째에는 어떤 공식으로 이 회귀 모형을 분석할 거냐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girth, height, volume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서 종속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종속 변수는 우리 한번 볼륨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물결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독립 변수를 쓸 건데 독립 변수를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도 되고요. 요거 두 개가 되겠죠.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두 개를 선택해도 되는데 모두 다 선택할 때는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점 찍을 거고 콤마 그 다음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에서 가지고 왔는지를 쓸 거고요. df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모델 학습이 다 끝났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머리 한번 해서 이 모델이 잘 되었는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네, 지금 보니까요. 이 공식은 볼륨을 종속 변수로 하고 모든 값을, 점이 모든 값이었죠? 모든 변수를 독립 변수로 할 거야. 그리고 이 데이터는 df라는 데에서 가지고 왔어. 그 결과를 봤더니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6.4665에서 최대값은 8.4847 이렇게 나왔고 이 회귀 모형을 나타내는 식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인터셉트라고 되어 있는 요 마이너스 57.9877은 1차식에서 상수항처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GIRTH, 걸스의 개수는 4.7082, 그 다음에 하이트의 개수는 0.3393인데 이 모든 값들이 지금 다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모두 값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P값이 아주 작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회귀 모양은 믿을만 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결정계수는 0.948 그리고 수정된 결정계수는 0.9442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회귀 모형을 만들긴 했는데 이걸로 지금 남아있는 데이터에는 적용을 해보지 않았었잖아요. 지금 트레인으로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드라고 쓰고요. 프레드는 프레딕트를 받아오는 변수로 만들게요. 그리고 프레딕트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오브젝트냐면 MD라고 쓰면 되겠죠. 어떤 모델이었죠? MD라는 모델.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쓸 거예요. 그 새로운 데이터는 테스트라는 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 타입이라고 쓰고요. 이 타입은 뭘 쓸 거냐면 리스폰스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예측한 값이 프레드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프레드를 한번 인쇄해 볼게요. 컨트롤 엔터. 지금 눌러보았더니 이렇게 숫자들이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6, 16, 19, 20, 22 이런 숫자들도 나왔네요. 이 숫자들은 여섯 번째 값은 21.01833으로 예측하고 16번째 거는 27.85220 이렇게 예측한다라는 말로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예측이 잘 되었는지 모양을 평가하는 방법도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RMSE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MSE를 계산할 때는 먼저 모델 매트릭스를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치고요. 모델 매트릭스 요 밑에 거 선택하고 컨트롤 엔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되었고요. 여기서 RMSE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는 실제값을 넣어야겠죠. 테스트라고 쓰고 이 테스트 값 중에서 어떤 거를 우리 예측했었냐면 볼륨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예측한 값은 프레드니까 이 프레드라고 쓰고 컨트롤 엔터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RMSE 값이 4.185594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형 말고 또 다른 모형을 이용해서 그 값을 비교하시고 더 좋은 모델이 무엇인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피마 인디언 다이어비티스라는 두 번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똑같이 헤드를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똑같이 피마라고 쓰면 또 나오겠죠? 컨트롤 엔터. 아, 이렇게 숫자가 여러 개가 나와 있고 또 결제값도 있는 데이터네요. 그러면 이게 일단 서머리를 해서 결제값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 하고 똑같이요. 피마 인디언 이렇게 쓰고 컨트롤 엔터 눌렀더니 결제값이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여기 이렇게 많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 결제값이 있으면 분석을 제대로 못할 거니까 이 결제값을 없애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 df라는 값으로 한번 받아올게요. na.omit 라고 하면 결제값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데이터에서 결제값을 없애서 df라는 변수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그 다음 서머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없어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컨트롤 엔터 다시 눌러보고 지금 보니까 모두 결제값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아까 거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몇 개 이렇게 나누어 볼 거예요. 훈련을 시킬 데이터와 테스트할 데이터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아까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을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똑같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8번 줄부터 실행을 시키면 되겠죠. 컨트롤 엔터. 자, 그러면 데이터가 몇 개 샘플로 뽑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에 넣을게요. 29번. 그 다음에 30번 줄에 있는 거 테스트 변수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는 끝났고요. 이제는 MD라고 해놓고 여기에다가 또 똑같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입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GLM이라고 쓰고 똑같이 쓸 건데요. 종속 변수를 먼저 씁니다. 종속 변수는 당뇨병에 걸렸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diabetes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물결, 그 다음에 모든 변수를 다 포함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이라고 치면 되고 콤마 family라고 쓸 거예요. 자, 이 family에는 뭘 쓸 거냐면 종속 변수가 이항일 때 바이노미얼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노미얼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어디서 가지고 온 거냐면 트레인이라는 데에서 가지고 올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엔터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리 한번 해볼게요.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MD라고 해놓고 서머리 컨트롤 엔터. 네,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공식은 포뮬라는 이 diabetes라는 것을 종속 변수로 하고 이 모든 변수라고 했죠? 그 diabetes라는 변수 빼고 나머지를 다 독립 변수라고 쓸 거야. 그리고 바이노미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종속 변수가 두 개의 응답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인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기 지금 별별별, 점, 별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intercept, pregnant, glucose, 그리고 mass, pedigree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측을 한번 해봐야겠죠. 마찬가지로 예측을 똑같이 프레드라는 값으로 받아올게요. 그 다음 프레딕트 쓰고 마찬가지로 md라는 모형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해 볼 거야 라고 하죠. 그리고 테스트, 콤마, 타입은 마찬가지로 response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서 컨트롤 엔터 눌렀습니다. 그러면 예측도 다 끝났어요. 근데 이 예측값을 보시면 예측값들이 지금 0점 몇, 0점 몇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확률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확률을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긍정으로, 0.5보다 작으면 부정으로 해서 이 값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분류 모형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프레드라고 쓰고요. 다시 값을 받아올게요. as.factor 그러면 요소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로 바뀝니다. if else라고 쓸 거예요. 이거는 엑셀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i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프레드 값이 크거나 같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네, 긍정이니까 positive의 줄임말 POS라고 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negative의 줄임말 NEG라고 쓰고 이렇게 입력해서 프레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그러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값에 긍정과 부정이 있고요. 그리고 예측한 값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혼동 행렬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동 행렬을 쓰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쓰고요. caret이라고 쓰고 활성화 먼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시켰고 confusion matrix를 쓰면 되겠죠. 여기에서 일단 예측값은 프레드였고요. 그 다음에 실제값은 reference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테스트에 들어있는 어떤 값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diabetes 이거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서 컨트롤 엔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혼동 행렬이 제대로 잘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혼동 행렬이 만들어졌으니까 accuracy 0.7595, 그 다음에 sensitivity 0.8070, specificity 0.6364 등등 이렇게 잘 나왔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UC라고 이 분류 모형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안에 들어있는 diabetes 이거를 먼저 쓰고요. 프레드 예측값까지 쓰면 아마 계산이 될 것입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컨트롤 엔터 눌렀더니 0.7216906 이런 숫자가 나왔네요. 아, 이 모형은 보통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복잡한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몇 개로 나누었습니다. 80%는 훈련 데이터로 바꾸었고요. 20%는 테스트 데이터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모델 선형 회귀 모형으로 분석을 한번 시도해 봤고요. 그것을 서머리에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predict라는 함수를 가지고 리니어 모델로 훈련시킨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을 시켜 보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분석이 되었는지 확인까지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 데이터에서 결집값이 있기 때문에 결집값을 없앤 다음에 샘플을 뽑았고요. 그 80%는 트레인 데이터에 넣었고 나머지 20%는 테스트 데이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gl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만들었죠. 만든 다음에 마찬가지로 predict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에서 당뇨병에 걸릴지 안 걸릴지를 확률로 나타냈고요. 그 확률을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긍정으로, 그렇지 않으면 부정으로 분류를 해서 다시 컨퓨전 매트릭스 혼동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이 혼동 행렬을 만들어서 accuracy, sensitivity, specificity 이런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AUC까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데이터로 모형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비교를 하면 어떤 모형이 분석이든 분류든 좋은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모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눈 후 훈련 데이터를 이용해 회귀 모형을 만든 다음 이 모형을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시키고 나서 분석 모형의 평가까지 실습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다음 시간 내용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석 모형 구축 두 번째 시간으로 의사결정 나무와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